마르쿠스를 말리기만 했던 피에르가 어디선가 소화기를 가져와가지고 테니아의 얼굴을 소화기로 빠꾸 없이 한 대 후려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 얘기할 때 진짜 센 장면이 2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밥친구 천만배입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직접 보기는 싫지만 뭔 내용인지는 궁금한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 학살된 구토 인형들로 첫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무려 70분께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찍는 이 영상으로 구독자가 100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읊조릴 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유명한 빙산 티어표에는 없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여기에 만약 등재가 된다면 못해도 중간 이상으로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너무 끔찍하니까 영화관에서 관객이 실신을 해서 실려나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악명이 높은 영화인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영화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특정 장면 2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2개의 장면을 포함해서 영화의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가장 파국이 된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서 이유들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하쿠토 리뷰할 때 이 영화는 카메라 무빙이 말이 안 된다. 저 감자탕집 오픈했을 때 세워두는 행사풍선 오른쪽 팔에 카메라 걸어두고 찍은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쿠토가 오른팔이라면 이 녀석은 왼팔입니다. 카메라 무빙이 말이 안 돼요. 존나 어지러워. 이 영화가 솔직히 하쿠토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카메라 무빙만큼은 하쿠토 싸대기 그냥 갈겨버립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쿠토는 카메라맨이 감독을 포함해서 어디 좀 모자란 사람이 찍어서 흔들리는 느낌이라면 이 영화는 배운 사람이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흔들고 회전시키는 느낌이에요.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카메라가 기계체조 시원하게 한 판 조진 다음에 어떤 발가벗은 노인을 찍습니다. 발가벗은 노인이 있고 그 노인의 친구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친구는 안 벗었어요. 편의상 벗은 노인, 안 벗은 노인 이렇게 얘기할게요. 벗은 노인이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걸 파괴하지. 맞는 말이야. 대뜸 그래요. 그러니까 안 벗은 노인이 말합니다. 무슨 일인데? 벗은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래 말해주지 뭐. 나 깜빵 갔다 왔잖아. 그거 사실 내 딸이랑 점점점. 대사가 더 있는데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런 대사를 날리면서 시작부터 노빠꾸로 가버립니다. 저는 진짜 이런 주제 존나 싫어해서 좀 거북하더라고요. 아무튼 듣고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별거니?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벗은 노인이 계속해서 말해요. 난 그 애가 나의 전부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안 벗은 노인이 대답합니다. 난 애초에 없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남는 건 쾌감과 기쁨뿐이지. 진짜 이 안 벗은 할아버지 공감 능력 미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노인의 터무니없는 대화가 오가다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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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안 벗은 노인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벗은 노인이 대답합니다. 밑에 호모 클럽 있잖아. 그 새끼들 소리겠지. 남자들끼리 점점점. 여기도 생략을 좀 할게요. 아무튼 좀 센 이야기를 하고 두 노인이 그 렉텀 클럽 허허허허 하면서 화면이 앞구르기 한번 하더니 그 렉텀 클럽 입구로 바뀌어요. 어떤 연출인지 아시겠죠? 화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트로였던 거야. 근데 이 렉텀 클럽 앞에서도 사람들 대화하는 게 진짜 존나 맵습니다. 지나가던 남자들이 대화를 해요. 야, 뭔 일이야? 밑에 지금 피 받아요. 왜? 누가 생리라도 했어? 진짜입니다. 과장 1도 없이 대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대사 진짜 개천박합니다. 노인들의 대화만 들어도 어지러운데 그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도 안 돼. 식전 물 한 잔 수준이에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화에 빠꾸가 없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A톤 트럭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빌어먹을 스페이스 X 로켓이에요. 대사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어떤 남자가 렉텀 클럽 안에서 다소곳하게 들것에 실려서 나와요. 팔에 부목을 한 걸로 봐선 팔이 부러졌나 봐요. 근데 역시 주변 사람들 멘트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 새끼 왜 저래? 팔 부러졌다고 저지랄하는 거야? 아주 그냥 알렉스처럼 후벼 파줬어야 했는데 내 돈 어떡할
갈 거야? 내 돈 안 내놔? 이건 제가 순화를 좀 했습니다. 실제 대사는 더 매운데 아무튼 여기서 알렉스처럼 만들어줬어야 했다라는 대사로 뭔가 단서를 줍니다. 그 클럽 앞에 있던 어떤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나온 남자에게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사채업자인지 뭔지 정체는 모르겠는데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은 상태 같아요. 주변 사람들 진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개빡쳐 있어요. 이유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알려주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남자 한 명이 체포됩니다. 앞서 말한 피바다를 만든 장본인이겠죠. 체포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연행되는 남자를 향해서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외칩니다. 콘돔도 없는 감옥에서 에이즈 걸려 퇴져라. 진짜 제가 살면서 본 영화 대사 중에 천박한 걸로는 이 영화가 압도적 원탑입니다. 대사 더 천박한 영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 없는 것 같아. 이 영화가 세계 1등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러고는 화면이 또 미친 듯이 회전을 합니다. 진짜 나도 같이 돌아버리겠어. 그리고 부금이 나오는데 이 부금도 진짜 이상해요. 그냥 불쾌합니다. 어쨌든 이상한 부금과 함께 화면이 진짜 미친 듯이 회전해서 자연스럽게 렉텀 클럽 내부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거죠. 렉텀 클럽은 그냥 광란의 공간 그 이상이에요. 시면 중에 시면입니다. 남자들이 싹 다 옷을 벗고 다양한 행위들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음산한 부금과 함께 화면이 끝없이 회전하면서 그 남자들의 행위를 한 번씩 비추는 걸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합니다. 여기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계속 화면이 돌면서 렉텀 클럽을 쭉 비추더니 그 침묵을 깬 건 좀 전에 들것에 실려 나간 남자예요.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부터 들것에 이 남자가 왜 실려 나갔는지를 알려주겠죠. 남자의 이름은 마르쿠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체포된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했죠. 그 남자의 이름은 피에르예요.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가 막 흥분해 있고 피에르가 그런 마르쿠스를 말리고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진짜 개빡쳐 있는 상태로 렉텀 클럽 앞에서 가드에게 말합니다. 클럽 입구니까 가드가 있겠죠. 테니야 알아? 가드가 대답합니다. 좆가 들어갈 거면 돈부터 내. 마르쿠스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낼게. 그러고 가드에게 돈을 주고 피에르와 함께 클럽에 입장합니다. 마르쿠스는 거의 그냥 지금 눈깔이 돌아 있어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당장이라도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그런 마르쿠스를 계속 말려요. 좀 진정하라고 그냥 돌아가자 이러면서 계속 말려요. 이상하죠? 분명 이전 화면에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마르쿠스가 다소곳하게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말리고 있는 피에르가 체포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약간 대조적인 상황이 첫 장면에 나온 거죠. 아무튼 이미 두 남자의 결말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긴 합니다. 아무튼 마르쿠스는 테니아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렉텀 클럽의 깊은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개빡쳐 있습니다. 얼마나 빡쳐 있냐면 렉텀 클럽 내부에서 어떤 두 남자가 옷을 벗고 S 머시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테니아 알아? 마르쿠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행복해하고 있는 두 남자에게 물어보냐고.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남자가 없어요.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제가 좀 전에 이 렉텀 클럽이 진짜 시면 중에 시면이라 했잖아요. 조명도 진짜 어두운데 약간 검붉은 불빛만 약하게 비추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상한 부금은 끊임없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냥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다 물어봅니다. 테니아 알아? 근데 거기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뭐 약에 취한 건지 뭔지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싹 다 제정신이 아니야.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거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테니아 알아? 빨아줘. 다음 사람에게 물어봐요. 테니아 알아? 때려줘. 다음 사람에게 물어봐요. 테니아 알아? 나 존나 커. 뭐가 크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사람에게 물어봐요. 테니아 알아? 주먹 넣어줘. 이거 진짜 대사예요. 주먹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마르쿠스가 질려버린 거야. 이 새끼들 진짜 개또라이들이다. 그러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 주먹남이 끈질기게 따라와서 말합니다. 테니아보다 내가 더 잘해. 제발 주먹 좀 넣어줘. 마르쿠스가 참다 못해서 그래 네 얼굴에 주먹을 넣어주마 하고 한 방 갈깁니다. 이것도 진짜 대사예요. 근데 막 때리니까 좋아해. 더 때려줘. 더. 마르쿠스는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 더 때려. 그럼 남자는 더 좋아해. 맞을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마르쿠스는 점점 더 열이 받아서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이 맞는 사람 입장에선 끝없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때려줘 남, 존나 커 남, 빨아줘 남, 주먹 남 전부 다 넘어서 이 마르쿠스도 집념이 대단한 게 결국에는 테니아를 찾아내요. 어떤 남자 두 명이 서 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마르쿠스가 말합니다. 너가 테니아야? 그러니까 남자가 어이 좀
좀 진정해 이러더니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스가 이 새끼가 테니아구나 하면서 바로 선빵 갈겨요. 선빵도 노빠꾸로 주먹이 아니라 옆에 있던 술병으로 후려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니아로 의심되는 남자도 화가 나서 본격적으로 전투 자세를 잡아요. 그렇게 테니아와 마르쿠스가 맞짱을 뜹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르쿠스가 집니다. 그냥 개발려요. 이 새끼 가오만 뒤지게 잡았지 싸움을 못해요. 테니아가 싸움 더 잘해. 테니아가 마르쿠스를 넘어뜨리고 팔을 부러뜨립니다. 처음에 왜 팔이 부러진지 떡밥이 풀린 거죠. 그러고는 마르쿠스의 바지를 벗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남자들도 전부 달려들어요. 야 나도 한 입만 나도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마르쿠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바로 그때 계속 옆에서 마르쿠스를 말리기만 했던 피에르가 어디선가 소화기를 가져와가지고 테니아의 얼굴을 소화기로 빠꾸 없이 한 대 후려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 얘기할 때 진짜 센 장면이 2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소화기로 한 대 갈겨요. 여담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화기를 좀 많이 만져봤거든요. 그 가스 점검도 해야 되고 점검표 최신화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많이 해봤는데 소화기가 진짜 존나 딱딱해요. 그 단단함이 가히무적입니다.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을 치면 이게 안 되거든요. 테니아는 한 대 맞고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버립니다. 이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얼마나 다쳤는지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미 그 한 대로 테니아는 못해도 전치 8주예요. 최소 안아골절입니다. 근데 피에르가 거기서 안 멈추고 한 대를 더 칩니다. 이게 타수가 추가되면 전치 8주에서 16주로 2배로 느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소화기 개딱딱해서 거의 무적이라고. 근데 거기서 또 한 대를 더 칩니다. 여기까진 피에르가 때리면서도 좀 약간 이성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치고 나서 뭔가 주변도 살피고 망설임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피에르가 그런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는지 포효를 합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스스로 고함을 치면서 이성을 모두 날려버린 피에르가 이미 맛이 가버린 테니아를 소화기로 미친 듯이 내려찍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담아요. 그러니까 타수가 추가될 때마다 점점 망가지는 테니아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가 악명을 떨치게 된 2개의 씬 중 첫 번째 씬이 나온 겁니다. 보고 있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그냥 말 그대로 갑분싸입니다. 첫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피바다가 된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 죄다 뭐 막 약에 취한 건지 제정신 아니고 텐션이 말이 안 됐었는데 순식간에 차분해져요. 이게 맞을수록 기분이 좋아져서 마르쿠스한테 계속 때려달라고 했던 남자 있죠. 피에르 앞에서는 때려달라고 안 합니다. 가짜 관계였던 거죠. 여기서 소화기 들고 씩씩거리는 피에르한테 가가지고 나도 해줘. 그랬으면 진짜 리얼 진또배기 광기 10인정인데 그냥 꿀먹은 덩어리가 됐습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피에르가 그만하라 했지 하고 소리를 지른다 했잖아요. 근데 피에르는 테니아한테 그만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장면을 놓친 건진 모르겠는데 그만하라고 한 건 자기 친구인 마르쿠스한테 한 거고 테니아한테는 그만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선빵도 마르쿠스가 쳤어. 테니아는 좀 진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당장 뭔가 일을 낼 것처럼 여포같이 굴던 마르쿠스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샌님같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말리기만 했던 피에르가 큰일은 혼자 다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파국이 된 렉텀 클럽을 뒤로하고 화면이 앞구르기 한번 하면서 시간이 한 번 더 과거로 향합니다. 마르쿠스랑 피에르가 렉텀 클럽이 어디 있는 건지를 찾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구글 지도 이런 거 없었으니까 못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피에르는 계속 마르쿠스를 말립니다. 마르쿠스는 여기서도 그냥 완전 여포예요. 정신이 나가 있어. 택시를 운전해서 계속 렉텀 클럽을 찾기 위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택시기사인가 봐요.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요. 피에르는 말리다 질려버려가지고 혼자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새끼 이러다 진짜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마르쿠스가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피에르가 마르쿠스의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마르쿠스가 그걸 보고 어디서 빠루를 하나 주워와가지고 야 같이 가자고! 쫄았냐? 가긴 어딜 가? 하면서 자기 택시를 빠루로 다 부숴버립니다. 이 장면도 진짜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새끼 일단 빠루 어디서 주워왔냐?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빠루 떨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걸 넘어서 빠루라는 물건을 배그할 때 제외하고 실물로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세계관은 그냥 길바닥에 빠루가 널브러져 있는 아주 극악의 심연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쿠스 이 새끼는 피에르가 계속 말려서 짜증나는 입장이었잖아.
거야. 근데 피에르가 그냥 간다고 하면 그래 꺼져라 나 혼자 간다 하면 되는데 막상 피에르가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말려. 센 척은 다 하면서 혼자서 갈 용기는 없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피에르는 넝마가 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바닥에 주저앉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고는 또 카메라가 앞구르기 한번 하더니 시간이 또 뒤로 넘어가요. 과거로 가니까 피에르랑 마르쿠스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고 동양인 택시 기사한테 렉텀 클럽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마르쿠스가 택시 기사였던 게 아니라 택시를 뽀린 거야. 이 새끼 진짜 제대로 돌았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렉텀 클럽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르쿠스가 막 화를 냅니다. 택시 기사가 중국인이었거든요. 마르쿠스가 이 빌어먹을 중국인 이 칭총 다 알던데 왜 몰라? 그러니까 괜히 지랄하는 거야. 인종차별하면서. 그러니까 피에르가 야 제발 좀 진정해라. 너 그렇게 기운이 넘치면서 알렉스는 왜 못 구했냐? 진정하라고. 그렇게 알렉스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의 윤곽이 잡히죠. 마르쿠스, 피에르, 알렉스 이렇게 삼총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렉스가 아까 소화기로 작살나버린 테니아한테 끔찍한 일을 당해버린 거죠. 테니아가 게이클럽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상은 틀리긴 합니다. 아무튼 괜히 엄한 중국인 택시 기사한테 마르쿠스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질려버려가지고 야 내려라 니들 못 태우겠다 하니까 마르쿠스가 내려요. 그리고 뒤에서 아직 안 내린 피에르가 요금 얼마예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마르쿠스가 갑자기 운전석 차문을 열더니 열심히 일하시는 선량한 택시 기사님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버립니다. GTA 해버립니다. 기사님은 오열을 해요. 내 택시 안 돼. 피에르는 뒤에 타 있잖아요. 운전석을 주먹으로 이렇게 팡팡 치면서 너 미쳤어 완전 미친놈이야. 그리고 마르쿠스는 내가 직접 찾겠어. 내가 운전하겠어. 밖에서는 기사님이 내 택시 돌려줘 내 택시.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또 화면이 앞구르기 하면서 시간이 과거로 넘어가요. 갑자기 테니아 레이드에 뭔 보디가드 같은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마르쿠스, 피에르 이렇게 2인 팟이었잖아요. 근데 화면이 전환되니까 2명이 추가돼서 4인 팟이 되어 있어요. 마르쿠스, 피에르, 보디가드 1, 2 이렇게 4인 팟이 기에르모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퀘스트 마냥 시간선이 과거로 갈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전 과거로 가면 그 앞전에 나왔던 떡밥이 바로바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아무튼 지나가는 여자를 붙잡고 기에르모 아냐고 물어보니까 도나한테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나로 추정되는 여자가 옆에 있어서 도나에게 물어봅니다. 기에르모 알아? 근데 도나가 걔를 왜 찾냐고 물어보니까 마르쿠스가 거기서 또 이성을 잃어요. 뭐? 왜 찾아? 인연이?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도나 입장에선 자기 지인을 찾는다고 하면 걔 왜 찾아?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에르가 또 말리고 근데 못 말려. 마르쿠스가 막 폭력적으로 칼까지 꺼내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도나가 실토합니다. 사실 나야. 내가 기에르모라고 하면서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훌렁 들춥니다. 근데 달려있으면 안 되는 게 달려있어요. 기에르모는 여잔 줄 알았는데 트랜스젠더였던 거야. 그러니까 마르쿠스가 너 현장에 있었지. 내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 누가 그런 거냐? 너가 그랬냐? 빨리 말해라 하면서 칼을 들고 기에르모를 거의 협박식으로 물어봅니다. 피에르는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리고 보디가드 1, 2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야 그냥 그어버려 이렇게 부추기고 아주 여기서도 개판입니다. 결국 기에르모가 테니아가 그랬을 거다라고 테니아의 이름이 나오고 마르쿠스가 그 새끼 어딨냐 하니까 게이 클럽인 렉텀 클럽에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모든 단서가 이 장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수많은 떡밥이 풀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여자들이 뒤에서 수십 명이 달려옵니다. 기에르모를 구하려고 온 거죠. 피에르랑 마르쿠스는 그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이미 얻을 건 다 얻었어. 여기서 보디가드 1, 2를 버리고 택시 타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시간이 한 번 더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니까 피에르가 어떤 남자에게 자동차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떤 남자는 경찰이고 경찰차 안에서 조사받는 것 같아요. 피해자랑 언제 헤어졌냐? 너 약한 거 아냐? 마르쿠스는 약을 달고 살던데? 파티에서는 별일이 없었어? 등등 피에르를 막 쏘아붙입니다. 아무래도 알렉스가 일을 당하고 난 직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신문이 끝나고 피에르가 차에서 내리니까 마르쿠스가 말 그대로 넋이 나가 있는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직전에 보디가드 1, 2가 있었잖아요. 그중 한 명이 마르쿠스한테 다가와서 얘기해요. 야, 너 피해자랑 아는 사이냐? 정말 안타깝게 됐어. 범인은 내가 찾아줄게.
너 경찰을 믿어? 경찰은 그냥 체포만 할 뿐이야.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어? 피해자는 지금 적골이 났는데 말이야. 안 그래? 하니까 마르쿠스가 너 뭐야? 누구야? 보디가드가 나? 지금 너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돈만 줘. 딱 보니까 니들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새님들 같은데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내가 복수해줄게. 그러니까 이 보디가드 아저씨가 지금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소화기 씬을 옆에서 봤으면 피에르한테 새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했을 텐데 아무튼 뒤이어서 보디가드가 계속 얘기합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새끼 내가 직접 찾아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줬었지. 그렇게 마르쿠스를 꼬십니다. 마르쿠스가 묻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어? 보디가드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경찰이 현장에서 지갑을 찾았는데 그 지갑에 기에르모라는 사람의 신분증이 나왔어. 일단 그 새끼를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직전에 기에르모를 왜 찾고 있었는지 떡밥도 풀린 거죠. 그러니까 마르쿠스가 오케이 콜 하고 보디가드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또 한 번 과거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피에르가 화가 나 있습니다. 피에르가 어떤 건물을 화가 난 상태로 나오고 뒤따라서 마르쿠스가 나와요. 피에르는 단단히 삐져가지고 마르쿠스한테 알렉스 귀한 줄도 모르고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니까 마르쿠스가 야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잖아 하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따라 나옵니다. 아무래도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본인들의 앞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발견하고 거길로 가서 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매춘부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순화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천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보는데 마르쿠스가 소리칩니다. 알렉스! 어떻게 된 거야 알렉스? 알렉스는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르쿠스도 들것에 실려 나오잖아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마르쿠스는 그냥 개 엄살맨이고 알렉스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피떡이 돼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걸 보면서 오열을 해요. 안 돼 알렉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렉스는 여태까지 남잔 줄 알았는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의 애인이었어요. 이전에 마르쿠스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진짜 알렉스의 상태가 말이 안 돼요. 너무 끔찍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당연히 눈이 돌아갈 만합니다. 피에르가 말린 것도 이해가 되죠. 친구가 복수하러 가겠다고 눈 돌아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말릴만 한데 그 테니아한테 소화기로 왜 그랬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열하는 마르쿠스를 뒤로 하고 시간이 또 한 번 과거로 향합니다. 드디어 알렉스가 등장해요. 알렉스는 좀 전에 마르쿠스가 나왔던 똑같은 건물을 나와서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를 부릅니다. 근데 택시가 건너편 도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흑인 여성이 야 여기선 안 잡혀. 저 옆에 있는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잡는 게 빨라 라고 하니까 알렉스가 그 지하도를 향해 갑니다. 카메라는 여기까지 계속 알렉스의 뒷모습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스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으로 찍는 거죠. 알렉스가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하도가 진짜 딱 봐도 너무 음침하고 으스스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화가 진행되면서 영화는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도대체 알렉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남자 둘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직전 장면에서 알렉스가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당한 모습이 나왔고 지금 알렉스가 너무나 음침한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알렉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알려줬어요. 긴장감이 도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제가 처음에 말한 이 영화가 악명을 떨치게 된 두 개의 장면 중 나머지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학구토보다 보기가 힘들었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무튼 알렉스가 지하도를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기에르모와 어떤 남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에르모는 이제 더 이상 난 너 보기 싫다 그런 말을 하고 남자는 그런 기에르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테니아겠죠? 근데 여기서도 진짜 너무 깝깝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피에르가 소화기로 산산조각 낸 남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테니아구나 하고 작사를 내잖아요. 그 남자가 아니야. 그니까 괜히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복수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무튼 테니아는 기에르모를 때리다가 알렉스를 봅니다. 알렉스는 엄청난 미인이에요. 그걸 보고 알렉스도 이거 지금 상황 진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아가 기에르모는 그냥 버려두고 알렉스에게 향합니다. 기에르모는 그 틈에 바로 도망가서 없어져요. 알렉스도 도망가려 하는데 테니아가 야 잠깐 멈춰 하더니 순식간에 알렉스를 낚아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얘기하기가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리뷰를 하려고 제가 옛날에 이걸 보고 한 번 더 봤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그냥 넘겼어요. 진짜 못 보겠어. 제가 하쿠토도 그냥 봤는데 이 장면은 정말 못 보겠습니다. 왜냐면 알렉스가 테니아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담아요. 알렉스를 넘어뜨리고 테니아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어떠한 움직임도 그리고 화면 전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된 상태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을 바로 옆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기분을 들게 만들어요. 그냥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은 그냥 넘기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끔찍한 성적인 폭행 장면이 끝이 나고 테니아는 정말 좋았다 그러면서 그대로 옆으로 가서 누워버립니다. 알렉스는 몸을 정말 미친 듯이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려고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벌떡 일어나서 현장을 도망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질 못해요. 몸을 떨면서 기어가는 걸 테니아가 고개만 살짝 들어서 보더니 이쁜이 어디가 끝난 줄 알았어? 라는 정말 너무나 불쾌한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기어가고 있는 알렉스에게 향하더니 이번에는 미친 듯이 알렉스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제가 그냥 넘겼어요. 이게 사람마다 끔찍하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를 못 보냐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한테 무자비하게 당하는 걸 저는 잘 못 봐요. 그게 이런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것도 수위가 너무 세다 싶으면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의 약점을 진짜 너무 세게 후벼 파는 영화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소화기 씨는 그냥 봤거든요. 이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막 속도 안 좋아지고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어차피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할 수도 없고 이미 무슨 장면인지는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너무 기억에 세게 남아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끔찍한 폭행도 다 했는지 테니아는 뿌듯한 표정으로 알렉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벌써 되졌네. 그 대사를 뒤로 하고 시간은 또다시 과거로 갑니다. 알렉스, 마르쿠스, 피에르는 어떤 파티 장소에서 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완전 그냥 양아치 그 자체예요. 양아치, 망나니, 시정잡배 이런 놈입니다. 다른 여자랑 노닥거리고 이렇게 약하고 그냥 완전 미친놈입니다. 알렉스는 그런 마르쿠스가 못마땅하고 피에르는 옆에서 그냥 뭐 막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또다시 시간이 과거로 향합니다. 주인공 3명이서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고 있어요. 직전에 나온 파티 현장으로 가는 거겠죠. 마르쿠스랑 알렉스는 애인 사이인 게 나왔었고 여기서 피에르의 정체도 나옵니다. 피에르는 놀랍게도 알렉스의 전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미국도 안 되지 않아? 심지어 피에르는 알렉스에게 나는 너를 만족 못 시켰는데 마르쿠스는 만족시켜주냐? 이런 질문을 해요. 마르쿠스가 대신 대답합니다. 나는 만족시켜준다. 피에르가 또 알렉스에게 묻습니다. 비결이 뭐냐? 나랑 마르쿠스의 차이가 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너를 만족 못 시켰는데 마르쿠스는 도대체 너에게 뭐 어떻게 했길래 너를 만족시킨 거냐? 알렉스랑 마르쿠스가 불편해하는 것도 모르고 진짜 사회 부적응자 마냥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여태까진 피에르가 좀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센님 같긴 하지만 상황을 말리려 하고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물론 소화기로 사람을 조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새끼도 제정신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기괴한 대화가 오가다가 또 시간은 과거로 가고 마르쿠스와 알렉스가 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파티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쿠스는 피에르가 파티에 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이제는 친구 사이다 그러면서 전남친인 피에르도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의 전남친과 파티를 가자고 하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였으면 피에르 부른다고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알렉스랑 헤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문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마르쿠스도 완전 시정잡배고 피에르도 제정신 아니고 알렉스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 영화가 프랑스 영화거든요. 내가 볼 땐 프랑스 사람들도 안 이럴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런 쪽에서는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렉텀 클럽의 게이들 대사도 그렇고 이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마르쿠스는 그렇게 알렉스와 사랑을 나누다가 잠시 외출을 하고 알렉스는 임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알렉스는 임신을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미 이건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화면은 알렉스가 어떤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평화롭게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끝으로 화면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깜빡이더니 처음에 벗은 노인이 얘기한 시간은 모든 걸 파괴한다 라는 자막이 뜨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일단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역시 평점부터 갈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평점 티어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가장 위에서부터 명작, 추천, 평작, 졸작, 오물, 카드뮴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티어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영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평점은요. 평점 오물입니다. 제가 하쿠토한테는 카드뮴을 줬는데 솔직히 하쿠토랑 같은 취급을 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쿠토는 어떤 영화적인 성격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카드뮴이야. 근데 돌이킬 수 없는은 그래도 영화는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싫었을 뿐이지 영화적인 성격은 확실히 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왜 오물이냐면 일단 알렉스의 지하도신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가 계속 강조하는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라는 어떤 철학을 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개똥 철학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렉스의 너무나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로 돌아가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과 임신을 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라는 걸 알렉스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알렉스를 파괴한 게 시간이야?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게 진짜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알렉스를 파괴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알렉스는 테니아가 파괴한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는 미친놈을 너무나 운이 나쁘게도 만나버려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겁니다. 알렉스가 지하도를 가지 않았다면, 피에르나 마르쿠스와 함께 나갔다면, 택시가 바로 잡혔다면, 파티를 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알렉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당연히 건너편을 가기 위해 지하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남친이랑 싸워가지고 삐져서 혼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알렉스가 전 남친까지 불러서 파티를 가는 건 뭐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모든 문제는 테니아라는 극단적인 미친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걸 파괴한다라는 말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와닿지가 않아. 처음에 그 벗은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노인이 미친놈이에요. 어떤 교훈이 남는 게 아니라 불쾌함만 남아요. 이 영화에 좋은 점수를 줄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오물이었어요. 솔직히 카드뮴 주고 싶어요. 근데 카드뮴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쿠토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한 가지 좋았던 점을 꼽자면 영화의 진행 시간이 역순으로 가잖아요. 한 장면에서 뜬금없이 주인공들이 뭔가를 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시간선에서 주인공들이 왜 그랬는지를 그때그때 떡밥을 바로 회수해요. 그 진행은 되게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독이 루시퍼 발렌타인 같은 인간은 아니야. 좀 내공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영화를 똑똑하게 찍긴 했습니다. 루시퍼 발렌타인은 그냥 좀 섭섭한 친구고 이 영화 찍은 사람은 영화를 그래도 좀 잘 찍는 사람 같아요.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저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자꾸 하쿠토랑 비교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 영화를 하쿠토랑 비교하는 건 이 영화에게도 그렇고 하쿠토에게도 그렇고 실례예요. 이 영화 입장에선 나는 예술을 한 건데 나를 그런 폐기물, 버러지, 거지 발사계, 카드뮴, 시정 잡배 같은 영화랑 비교하냐라고 기분이 나쁠 것이고 하쿠토 루시퍼 발렌타인 입장에서도 나는 갈 때까지 간 버러지 시정 잡배 미친놈인데 나를 그런 샌님이랑 비교하냐, 내가 멕시코 깽단 두목인데 어딜 동네 중학교 일진하고 비교하냐 라면서 기분이 나쁠 것이고 서로에게 실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에 절대로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평점은 오물이었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하이프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